탄핵이 정말 됐습니다. 네. 아, 너무 기쁘죠? 그때 방송하고 계셨어요, 변호사님? 네, 제가 네. 방송하고 있었었고요. 아, 저는 탄핵 된다고 줄기차게 외치던. 네, 줄기차게 진짜 외치면서. 국민들이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은 진짜 멋져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정말 인파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네. 시민분들이 역에서부터 막 정말 줄지어서 거의 그 도로를 다 메우면서 막 오시더라고요. 아니 게다가 그 집회 끝나고도 얼마나 깨끗하던지. 그리고 막 그 이번에는 네. 선결제도 또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선결제, 그리고 아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추운데 가족들. 정말 이게 진짜 산교육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 아니 그래서 왜 애들을 추운데 데리고 다니냐 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는데 에이, 이게 다. 이게 다 교육이고 그럼요. 이게 다 역사다. 네. 내가 그 자리에 탄핵되는 그 현장에 있었다. 아이들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애들 나중에도 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도 사실은 계엄이 있었잖아요. 박 기자는 아니군요. 저는 뭐 나이 차이 얼마나 난다고 진짜. 어쨌든 어린 역사 박 기자는 책에서부터. 모르고 네. 저는 좀 나이 든 노회와 노영이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은 미안하고 음. 사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이 다 또 나시겠네요. 서울하고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그럼요. 몰랐지만 네. 이제 나중에서야 이걸 대학교 들어가서 알면서 되게 미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들하고 아버지들하고 같이 이제 광장에 나왔던 여의도에 나왔던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구나 생각했을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좀 극단적인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으로 미친 것 같아요. 참 진짜 이 대단한 응원봉의 나라입니다. 물결 아, 또 예. 우리 가족들 나오는 그 모습, 선결제 이 열풍까지 대단합니다. 네, 정말 네. 대단하고요. 예. 정말 대단한 이런 상황인데 이 탄핵 가결의 기쁨은 저희가 뭐 주말 사이에 누렸지만 네, 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너무 답답해요. 맞습니다. 윤석열 버티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근데 저는 막 그렇게 네.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요? 원래 그럴 줄 알았잖아요. 뭐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 논리가 정확히 그래서 뭘까? 우리들이 모르는 뭔가 신박한 뭔가가 있을까? 네. 봤는데 뭐 특별히 신박한 건 없고 기존과 똑같이 우기기를 하고 있구나. 우기기. 게다가 이제는 그전은 혼자 우겼는데 이제는 변호인단들 그냥 병풍처럼 둘러싸가지고 자기네끼리 우기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우기는 내용이 너무 구차해서. 구차하잖아요 내용 어떤 자체가.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자기 내란죄를 안 저질렀다는 거 네. 아니에요? 뭐가 내란죄냐? 대통령이 왜 권력을 찬탈하려고 내란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주장. 그다음에 2시간 만에 제압되는 내란이 도대체 어딨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는 처음에는 경고용으로 했다 그러는데 맞아요. 뭘 경고하는데 무슨 군인들이 계엄군이 총칼 들고 들어옵니까? 말이 안 되는 유리창 깨고 소리였고. 들어가요. 예. 게다가 또 주장하는 내용이 네. 실질적으로 그 탄핵 소추되고 있는 그 내용과 심판과 형사 사건이 똑같다면 탄핵을 미뤄달라 이런 얘기 지금 하잖아요. 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얘기하면서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예.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서 그런 조항을 둔 거는 맞아요. 음. 그 형사 소추되고 있는 것하고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네.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상 이 현재의 심판 결정을 좀 중단시킬 수 있다 절차를. 근데 그 취지, 그 규정의 취지, 그 조문을 둔 이유는 네. 이제 실체적 진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애매한데 혹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을 먼저 해버리면은 그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조금 뭔가 네. 좀 불리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근데 내용을 딱 보면은 법무부 차관도 어제 나와서 말했지만 아니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금 탄핵을 위한 이 내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 보았고 그것 자체로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고 또 법무부 차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서 실제 총칼처럼 움직인 군인들이나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람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한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총괄 지휘자가 아니다.
나의 우두머리는 위에 있다. 나는 단지 중요임을 종사자로서 대통령이 시키는 걸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형사 사건에서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이 사건의 결과를 밝혀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실체적 진실은 발견되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실제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치더라도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건 오로지 내란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란죄 플러스 그동안에 대통령이 행했던 여러 가지 직권남용에 대한 것도 다 탄핵소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네. 그럼 헌법재판소가 그냥 중지되고 자기는 영원히 직무정지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는 뜻입니까? 게다가 전체적으로는 180일 안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꼼수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사실 그런 얘기는 있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다. 해본 경험도 있고. 네, 이미. 우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잘해줄 테니 너는 네 일이나 잘 챙기고, 네가 이렇게 빨리 하기를 원하면은 네. 빨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랄 때 빨리 가라. 아, 그렇게 빨리 가서 조사 받아라. 네, 빨리 가라 이건 내 말이고 뭐 헌재가 그런 얘기까지 하진 않습니다. 점잖지 못한 노영이가 해주겠습니다. 그게 뭐 녹아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아, 그럼요, 당연히. 왜냐면은 너가 그렇게 꼼수 부리면 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에서 이제 보낸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이제 내라, 내라. 그러니까 의결서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 받은 다음에 이제 자신 입장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23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그거 계속 안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치사한 게 뭐냐면 본인이 예. 처음에 국무회의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국무위원들이 했대요. 그 반대를.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뭐 송미령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반대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네. 반대하고 뛰쳐나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려면 진짜 나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수령할 그렇죠. 거. 그다음에 검찰에서 나오라 그러면 가서 수사 받고 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왜 나를 공수처에서도 부르고 검찰에서도 부르고 경찰에서도 부르고 나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또 실제 이 통지서는 검찰 것만 받아요. 맞아요. 1차 이건 받았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것만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검찰은 친정이니까 믿을만 하고 날 그래도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검찰도 이미 손절해서 절대 그럴 일은 없고, 검찰도 손절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검찰하고 조금 우려되는 바는 예. 검찰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서 검찰에 있는 자기는 나가가지고 일단 기껏 뭐라고 얘기해놓고 증거능력 부정시킬 거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는 것 뿐이지. 네. 실제 검찰의 또 논리가 그거죠. 어차피 법원에서 영장을 다 발부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 법원도 이미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거다. 이럴 거기 때문에. 아,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러니까 제가 특검 모든 아니면 방송에 나가가지고 공조법, 예. 검찰이 어쨌든 잘못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할 네, 수도 네. 있다라고 취지를 말을 하면 예. 모든 저는 저하고 방송한 모든 사람들이 다 검찰을 어떻게 믿냐고 저를 비난하는 눈빛을 받습니다. 아유, 사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검찰 네, 진짜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맞습니다. 뭐 이제 네. 일각에서 검찰 출신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검찰이 원래 속성이 버려. 권력을 이제 지금 어느 권력으로 가야 되는지 딱 갈아타기 잘하기 때문에 아유, 뭐 이제 힘 잃은 권력은 버린다라는 건데. 그럼요. 검찰은 이제 패족이 됐다는 게 자기네들의 자평이고, 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검찰은 어쩔 수 없이 버린다? 아니, 적극적으로 버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버린다. 그래서 그 임은정 검사가 예. 부장 검사가 자기네 사람들의 그 성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검찰은 무조건 버리고 이미 전리품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윤석열은, 그다음에 검찰이나 누구도 다 지금 사냥개처럼 지금 몰고 있다. 게다가 이프로스나 이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네. 윤석열을 빨리 제대로 잡아가지고 빨리 잡아서 수사를 해서 음. 검찰이 바로 서는 걸 보여주자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은데, 네.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전부 다 친윤 사람들이더라. 아. 친윤 라인들이더라. 네. 그래서 본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음. 아니 이거 진짜 니네가 쓴 거 맞냐? 그랬더니 걔네가 쓴 거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류가 이제 확 바뀌었다라는 기류는 얘기가 바뀌었죠.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주말에 검찰에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아니 이렇게까지 조사를 거부하면 이거 바로 체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원래 긴급 체포 해버려요 이럴 때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스로가 체포될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가 너무 쌓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일리지? 우리가 보통 수령 거부 같은 거를 하게 되잖아요. 소환 네.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아, 이 사람은 이제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나 보다 하면서 신병 확보를 위한 전초 작업에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든 수사기관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두 번 거절한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도 수령 거부하고 지금 다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예.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신사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기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은 얘는 안 되나 보다. 얘는 가서 강제적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법원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도 당연히 이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거 체포에 불응하고 네. 소환에 불응하니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구속시켜야 될 이유가 쌓여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윤석열 씨와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달라고 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르마를 정확하게 법원에서도 좀 타주는 게 사실은 좀 맞고 윤석열 씨가 지금 내세우는 주장 같은 것들이 사실 좀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한 거는 별로 없어서 네. 일단 직무집행 정지된 이 사람들 사실 예전에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소환조사 다 응하고 했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재판 자체를 포기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 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그리고 지난번에 뭐 안가에서 모여가지고 그 안가에 모인 네 사람인가가 핸드폰을 다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관련된 자들이 혹시 걸릴까봐 뭘 자기 부인 앞에다 찢었다고도 하고 경찰청장. 진짜 황당스럽게 예.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사실 매우 커요. 이 사람 도망갈 염려는 그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증거 인멸의 네. 우려가 크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원래는 이제 공조본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그렇죠. 나오는 걸로 돼 있고. 네, 오늘은 안 나간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죠. 네. 그러면은 글쎄요, 뭐 한 번 더 기회를 뭐 준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딱 봐도 검찰 소환도 응하지 않고 공조본 수사도 응하지 않고 헌재에서 보내는 이 통지서도 받지 않고 이거는 진짜 사법부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 같은데 너무 인내심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러니까 맨날 검찰들한테 아. 휘둘리고 맨날 당하고 그러는 거죠. 이래서 사실 사법부에서도 되게 불만이 많대요. 그래요. 근데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원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구가 신청이 들어와야지 신청이 하는 들어와야. 건데 여기서 문제는 야. A하고 B하고 C하고 동시에 똑같은 청구를 한다면 A, B, C 셋에 다 똑같이 영장을 발부해줘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셋한테 가리마를 타가지고 와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줄 것이냐 이제 이 고민이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만약에 사법부라고 한다면은 네. 검찰에서 청구하는 것은 조금 보류시키더라도 음.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같이 공조본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증거 능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위험성이 덜하니까 차라리 그쪽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또 제가 대법원장이라 하면 솔직히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윤석열 씨가 자기를 그렇게 해줬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무슨 네. 사법부가 검찰의 신여나 개도 아니고 이거는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이제 일선 판사들도 지금 계속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법원 행정처에서도 네.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가 뭐 방해하거나 사법부가 이제 뭔가 일부러 좀 안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또 좀 있으면 이제 상설 특검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상설 특검하고 그다음에 개별 특검하고 하면 네.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독수가 변수긴 하죠.